분명 이상임을 해야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밖에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자, 불념을 어기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 이 도끼로 목을 치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도끼를 딱 설치를 하고 곧바로 3번 명령을 내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하고서 5번 그것을 거듭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어떻게 허락했지? 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번 폭창을 하게 한다 그거예요. 이에 북을 치면서 그 대장 2사람한테 우! 하면은 우리가 그냥 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 하면은 오른쪽 손을 둬라 라고 위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 분수 없는 대장 2 여자가 크게 웃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군대 훈련이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어들을 못하고서 까르르 웃어버렸어요. 그 분수 없는 여자들이 그럴 수 있지요. 죽으려고 그랬지. 예, 죽으려고. 그 부인 둘이 크게 웃는 바람에 손자가 말하기를 약속이 분명하지 않고 거듭 그 명령 내리는 것을 거듭 복창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 그것은 장수인 나의 죄다. 내 잘못이다. 그런데 아까는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3번 명령을 내리고 5번 복창하게 하고 북을 울려서 왼쪽을 보아라. 그런 뜻으로 이제 쫙 했는데 부인이 다시 크게 웃었다. 손자가 말하기를 약속이 분명하지 않고 신령이 충분하지 못한 것, 익숙하지 못한 건 장수의 죄이다. 그렇지만은 이미 명령 내리는 것이 분명한데 법과 같이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은 리사의 죄이다. 이 사는 병사 정도의 의미고 여기 리는 관리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리사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나오는 대장과 같은 얘기예요. 중간에 그 지휘관 원장수가 있고 이제 부대장의 죄이다. 그리고는 곧 좌우 대장 2사람을 참하려고 한다. 이 참이라고 하는 글자가 목을 베다하는 참인데 얼마 전에 그 요르단인가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한 4, 5년 됐으려나 그 요르단이든가 시리아든가 선교 목적으로 갔던 김선일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있었죠. 30대든가 그 사람이 그 반군한테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렸잖아요. 그 참 말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죄 없는 사람을 갖다 막 날카로운 칼로 목을 싹둑 자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악마 같은 짓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도 이 죄인을 참하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목을 베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참수형이라고 하죠. 벨 참자, 머리 숫자. 그런데 이제 목을 베는 것이죠. 우리 보령시 오천면에 가면은 갈매못 성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갈매못 성지. 그게 고종 2년이든가
그때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해가지고 그 한양 도성 안에서는 죄인을 안 죽여요.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그러면 그 한강변 뭐 세남터란다든가 이제 그런 데서 목을 치고 오는데 그때는 충청 수영으로 보내가지고 충청 수영성 안에서 또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수영성으로부터 이제 한참 떨어진 그 바닷가 그 지금 갈매못 성지라고 일컫고 거기 이제 성당이 지금 지어져 있죠. 거기서 뵀는데 목을 베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망난이라고 해요. 망난이. 그런데 이왕 이제 목이 잘리기로 결정이 돼 있으면 이제 망나니가 와서 이제 목을 치는데 그 목을 치는 것도 뇌물을 그 망나니한테 돈푼이라도 이렇게 이제 넉넉히 집어주면은 진짜 친다고. 예, 한 번에 쳐주고 돈 한 푼도 안 들어볼 것 같으면 이 망나니가 이제 막 막걸리도 먹고 이제 막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술을 취해가지고 막 칼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이제 칼춤을 추다가 슬쩍 한 번 치고 또 나중에 또 치고 그래서 3번, 4번에 나눠서 치면은 이왕 죽는 사람이 고통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망나니가 정말 돈푼이나 먹으면 단번에 쳐주고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이 없고 자기 깜냥에 속상하면은 그렇게 서너 번에 나눠서 죽이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김선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이제 기독교 선교차 같은 사람이 그런 흉악한 그런 꼴을 당했는데 지금도 뉴스에 나왔죠. 누구 참수 계획이라는 말이 있어요. 김정은의 목을 자르겠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참수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그냥 제거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대요. 그러냐 해도 그 미친놈이 그 남한서 참수해서 하면은 더 미쳐가지고 날뛰지 않을까. 그냥 똑같은 말이죠. 없애버린다. 그러면 제거, 김정은 제거 작전 정도. 어떻게 제거가 좋겠어요. 성질 나는 대로 참수라고 해버려요. 제거가 좋아요. 네, 제거라고 했으면 싶더라고요. 능지처참 시켜야지. 아니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재조사해야지. 예. 아예 조사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막 갖다 해버려. 자, 그래서 곧바로 그 좌우 대장 두 사람을 목을 베려고 하니까 오나라 왕 함녀가 그 이제 밑에 마당에서는 그런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임금이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운동장에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 앞부분에 그 탄을 세우잖아요. 그게 이를테면 기차역에서 같으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고, 돈대대라고 하는데, 무대라고 할 때도 이런 대를 쓰지요. 그래서 평지보다 높게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그 대상에서 내려다보고 군사훈련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현차 참 애희 오왕 함녀가 사랑하는 그 여인 둘을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크게 놀라. 이게 보통 때는 취미라고 할 때 뜻 취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빠를 축입니다. 빨리 급하게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아래로 막 뛰어내려가게 해서 명령을 이제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과인은 이미 알았다. 장군이 군사를 쓰는데 군사를 부리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하다는 것을 과인은 장군이 군사를 부리는 데 있어서 능숙하다는 걸 이미 알았어. 과인은 이 두 여인이 아니면은 밥을 먹어도 맛이 달지 아니하고 라고만 했는데 이 두 여인이 식탁에서
시중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지를 않아요. 근데 차마 그 두 여인이 아니면은 잠자리가 즐겁지를 않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생략한 거죠. 그 두 여인이 아니면은 나는 잠자리도 즐겁지 않소. 장군, 그 두 여인을 목베지 마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죠. 원물참야. 두 여인이 목을 베지 말기를 원하오. 그러자 손자가 말하기를 신은 소신은 이미 대왕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왕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장수입니다. 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명령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왕으로부터 장수의 직책을 받은 이상 제가 군중에 있으면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고서는 드디어 대장 두 사람의 목을 쳐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냥 팽강 떨어지게 놔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시켜서 그 이쁜 여자 목을 가지고 삥 돌게 한 거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 꼴이 되느니라. 시범 보이기 위해서 쭉 돌린다, 조리 돌린다라고 하죠. 그리고서 그 다음번 여인을 써서 대장으로 삼았다. 이에 다시 북을 둥둥 올리자 정신이 이제 팍 막 벌쩍 든 여인들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축축축축 움직이는 거죠. 예, 여인들이 좌, 우, 전, 후, 좌 하라고 하면 막 외축 쳐다보고 우 하면은 전, 후 하면은 가슴 또 후 하면 뒤 돌아다보고 이 괴는 무릎 꿇을 괴자예요. 괴 하면은 무릎 꿇고 또 기 하면은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 휴구승목에 딱 맞아들었다. 우리가 활을 쏘아서 관역에 딱 들어맞는 걸 뭐라 그래요? 적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100번 쏘아 100번 다 맞히다. 백발백중처럼 딱딱 들어맞다 그 소리예요. 큐라고 하는 것은 목수가 쓰는 연장인데 여기 나오는 큐는 그림새 큐. 자, 그림새가 뭐죠? 제가 여러 번 그림도 그려드렸는데 또 까먹으셨군요. 자, 조금 위에다 했어야 하는데 뾰족, 아래는 뾰족하게 오고 위에 쇠붙이 딱 해서 삥 돌리면 정확하게 뭐가 돼요? 원이 되는 콤파스. 그것을 옛날 우리말로는 콤파스라고 하지 않고 그림쇠라고 했다 그거예요. 완전히 둥그런 그 그림, 완전한 원의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그림쇠 큐. 교통법규, 경기규칙이라고 할 때 쓰는 규자의 원뜻은 이 그림새를 나타내는 규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90도를 이 직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디 구멍을 정확하게 파내고 거기에 맞게 또 깎아서 딱 꽂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직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각을 그릴 수 있는 콕척, 구부러진 자. 네, 콕척을 나타내는 구자예요. 그리고서 옛날에는 이렇게 일직선을 그을 때 여기하고 여기다가 못을 박고 먹물을 묻힌 그 실을 팽팽하게 잡아다 냈다가 잡아다 탁 놓으면은 쫙
그 먹줄이 그어지죠. 그대로 톡 찌르면은 일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먹줄을 가리키는 승자고 이건 먹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서부터 읽으면 먹줄 그 소리예요. 목수가 가지고 있는 콤파스, 그림새, 큐 정확하게 직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구, 그리고서 먹줄 튕긴 것처럼 딱 들어맞았다. 그리고 감히 허튼 웃음소리 같은 것을 내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에 손자가 그 심부름하는, 이게 군대에서 같으면 뭐 연락 사명이든지 그런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왕께 오나라 임금인 함녀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군사들은 이미 잘 가지런히 경계되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시험 삼아 한번 내려오셔서 그 앉아 계시는 본대로부터 이 아래 운동장, 훈련장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하는 것은 훈련을 시켜보십시오.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내려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왕께서 그들을 쓰고자 하면 비록 불 속에 뛰어들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자 사랑하던 여인 둘이 목 베어지고 조리까지 돌렸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진 오나라 왕이 장군 말씀대로 날아가서 내가 직접 한번 명령 내려보겠소 라고 하겠어요? 안 해요. 장군 파 이제 훈련하는 거 그만 하고 숙소 장군이 머무는 그 집 사자죠. 장군 숙소에 가서 푹 쉬시오. 과인은 원치 않소. 내려가서 보는 거. 손자가 말하기를 크게 얘기하든 안 했을 거예요. 속으로 얘기했겠죠. 이 무리도자는 여기서는 부질없을 도자예요. 오나라 왕 구체적으로 이제 함녀인데 왕께서는 부질없이 그 병법에 나와 있는 말만을 좋아할 뿐이지 그 말 병법서에 나와 있는 그 실제를 쓰는데 능하지 못하다. 실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 소리죠. 이에 함녀가 정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손자가 군사를 쓰는데 군사를 부리는 데 있어서는 참 능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군사격자는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 손자를 장수로 장군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은 한반도하고 가까운 중국 쪽을 흐르는 강은 황하예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면 제주도가 있고 제주도보다도 더 위도가 낮은 여기쯤 중국을 흐르는 가장 긴 강이 이제 양자강이에요. 그 양자강 가에 양자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나라이거든요. 이게 이 오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상해 공항 그 상해하고 가깝습니다. 양자강 하류예요. 거기에 비하여 이제 중국으로 보면은 중국 중부의 서쪽에 아니 이제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나라 월나라이고 그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초나라인데 이 오나라 임금 함녀가 손무를 장수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 오나라가 갑자기 이제 군사 강국이 된 거예요. 그 작전을 잘 짜고
이 병사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의 그 강한 초나라를 격파하고 초나라의 수도인 영까지 쳐들어갔다. 그리고 북쪽의 제나라, 북쪽의 제나라, 진나라의 위협을 가하고 제후들 간에 그 오나라 임금 합려, 오나라가 강하다 하는 그런 명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손자가, 여기 나오는 손무, 손자가 그렇게 오나라가 강하다, 천하의 이름이 나다, 그것에 힘을 함께 더불어 쓴 것이다. 그러니까 손자의 노력 덕분으로 이 오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손자가 분사를 부리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걸 오나라 임금인 함려가 알고 마침내 오나라 군대의 이를테면 총대장으로, 장수로 손자를 임명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쪽의 그 강한 초나라를 쳐들어가서 여지없이 짓밟고 그 수도인 영해까지 쳐들어갔다는 것이다. 지금 이 짤막한 서파, 강초, 입, 영, 이 6글자 속에는 이 오자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오자서는 성이 오시이고 이름이 관원원자 오원, 이 오원의 형은 오상, 오상 오원의 아버지는 오사. 그런데 초나라 태자, 초나라 당시 임금이 이제 평왕이었는데 평왕의 태자, 건, 세울건자, 건이에요. 태자 이름이. 그 건의 사부였던 이 오사, 그리고서 소부였던 비무기, 태사가 오사이고, 아니 태부가 오사이고 소부가 비무기인데, 초나라 평왕이 자신의 아들 태자의 아내를 진나라 가서 진나라 공주를 모셔오너라 해서 비무기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비무기가 진나라 공주의 모습을 보니까 참 천하철색인지라 말을 급히 일행보다도 앞당겨 와가지고 평왕한테 진나라 그 공녀가 겁나게 이쁩니다. 태자에게는 다른 여인을 하나 붙여주시고 그 진나라 여인을 대왕께서 차지하소서 했던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시죠? 네. 예. 그 바람에 태자로부터 미움을 받게 생겼으니까 이 비무기가 태자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평왕한테. 지난번 그 진나라 왕녀라고 할 수도 있고 공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대왕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대왕이 먼저 오랜 세월 후에 돌아가신다든가 하면은 분명히 복수를 하려고 들 테고, 그렇게 가진 말로 비무기가 태자를 모함하는 바람에 그 아버지 평왕이 태자를 멀려게 되지요. 그러자 오사가 그 불쌍한 태자를 생각한다든가 했을 때 비무기 같은 간신을 멀리 하소서라고 평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간신의 잠뱀 혓바닥 같은 간신의 말에 넘어가 있는 그 평왕은 자신의 아들 태자의 그 태부인 오사를 멀려고 나중에는 오상, 오원,
그 두 아들의 아버지 오사까지 이 세 상부자를 죽이려고 들지요. 그때 오원이 탈출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돌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나라에 가서 함녀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녀는 용케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훌륭한 오자서의 도움을 받고 실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손자의 뛰어난 그 병법 힘을 입고해서 임금 함녀하고 오자서하고 손무하고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그 작은 나라에 있던 오나라가 그 큰 초나라를 쳐들어가서 초나라의 수도인 영까지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죽였던 그 평왕의 무덤을 찾아내가지고 드디어 평왕의 시체를 꺼내서 곤장을 300대를 치는 거예요. 누가요? 오자서가. 예, 이 오자서가. 지금 그런 얘기가 오자서 열전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근데 지금 얘기는 이제 손무의 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오자서의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자 오자 열전하고 바로 그 다음 오자서 열전하고를 함께 읽어보면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함녀를 도왔던 오자서가 그 아들 부차가 임금되었을 때 임금이 이제 이 함녀에게도 아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부차가 후계자가 되는데 이 오자서의 힘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함녀가 전쟁에 돌아가시면서 임금 자리에 오른 부차가 오자서가 또 자신에게 이제 잘해주고 해서 고마워가지고 우리 오나라 땅의 절반을 그대에게 드리리다 했는데 무슨 당찮은 말씀을 하면서 오자서가 이제 사양했죠. 그만큼이나 부차에게는 오자서가 고마운 사람인데 이 태제 백비의 참언에 의해서 오자서가 자꾸 임금 부차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임금 부차가 충루검이라고 하는 칼을 보내면서 이 칼로 자살하라! 그래서 드디어 오자서가 그 칼로 이제 목을 찔러 죽을 때 내 눈을 빼서 오나라 동쪽 궁궐문에다 걸어라. 그리고 내 무덤 곁에 가래나무 하나 심어라. 그 나무가 자라서 관을 짜는데 쓸 나무 정도가 되면은 반드시 원나라 군사가 와서 이 오나라를 짓밟을 테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오자서가 죽는데 그런 말 했답니다. 그 싸가지 없는 놈이. 그런 식으로 또 태제 백비가 일러바치니까 말가죽 푸대에다 넣어서 양자가 강물에다 던져비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차가 나중에 이 구찬한테 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승에 가서 오자서를 볼낯이 없구나 하고서 못 알아보게 푸대를 뒤집어 쓰고 목을 찔러 자살하게 되죠. 제가 이 오자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중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오자서. 오자서가 살았던 시절 임금은 함녀이고 그 아들 부차이고 원나라의 임금은 부천이고 그리고 저 논나라에는 공자가 또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공자, 여기 나오는 손자, 함녀, 부차, 구천 이런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공자, 병법의 대가, 손자병법의 대가는 여기 나오는 손우, 그리고서 전쟁통에 선의 화살 맞아 죽은 건 함녀, 그 아들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드리느라고 장작개비 위에 누워 잠을 잔 와신, 또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했던 그 치욕을 씻기 위해서 쓸개를 매달아 놓고 항상 쓸개를 끌어당겨서 그 쓴 쓸개를 맛보면서 서력을 일순간도 잊지 않았던 함녀, 아니 부천. 그런데 그 부천은 생긴 것이 어땠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다겠죠? 장경 오 장경오회, 이건 목경자예요. 목이 길고, 이건 새 부리, 새 주둥이, 새 까마귀 부리처럼 입이 약간 돌출된 그런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역경을 참을 때에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할 수 없이 그 참기 어려운 상황을 참 잘 참는데요. 그런데 어떤 편안한 상황이 되어서 남이 편안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요.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도와줬던 그 달고뼈슬에 있는 종에게 역시 칼을 보내서 자살을 하고 오고. 그런데 그 범녀라고는 뛰어난 사람은 자기 주군인 그 구천의 모습이 장경오회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해를 당할 것이다 해서 밤에 몰래 귀금속 같은 것만 챙겨가지고 탈출에 성공해요. 그래서 제나라 땅에 와서 참 검한 금을 모으고 천하의 갑부 소리를 듣고 했는데, 이 부처는 장경오회한 것으로 봐서는 목이 길고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입이 보통 사람보다 그 튀어나온 그게 서세원이 들려나? 이게 서세원이를 한번 구천시켜볼까요? 그 사람이 목이 좀 긴 것 같고. 그런데 군사 훈련을 시킬 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강가에서 이제 수군을 훈련시키는데 그 더운 여름철에 막 땀이 뻘뻘 흘리고 그러고 할 때 그 마을 노인 하나가 조그마한 그 술병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와요. 이렇게 날도 덥고 얼마나 대왕께서 군사 훈련을 시키느라고 목이 마르십니까? 변변치 못하거나 목을 축이 씌워서서 그 가져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목마르던 참에 고맙다. 얼른 한 잔 따라서 가져라. 근데 이 부처는 안 그래요. 그 이제 강에서 그 훈련을 하는데 강물이 이제 상류 쪽이 있고 하류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병사를 시켜서 저 위쪽에 가서 이거 쏟아라. 그리고 이제 쏟으니까 그 술이 이제 강물에 섞여서 이제 내려올 것이다. 상황 그렇죠? 병사들아! 다 함께 마시자! 그 넓디 넓은 강물에 술 한 병 쏟았는데 그 술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게 하고서 다 함께 마시자! 하니까 그 군사훈련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참 훌륭하고 훌륭한 우리 대왕님이시여, 저런 대왕님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지 하는 충성심이 마음속으로부터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도 탁월한 천재.
어떤 지옥, 역경을 참아내는 데에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그 구천. 그런데 생긴 모습이 장경오해에서 그랬는지 그렇지는 않은가 모르지만은 편안하게 남이 행복을 누리고 안락하게 지내는 꼴을 못 보는 그 이상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것이 월왕 부천세가, 아까 그 사기가 본기가 있고 세가가 있고 열전이 있고 표가 있고 서가 있다고 했죠. 월나라 임금들을 다룬 월왕 부천세가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본기는 그 유명한 그 삼왕오제라고 할 때, 삼왕은 전설시대의 사람들로 이제 젖혀놓고 오제부터, 다섯 임금 오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진시황도 여기 본기에 들어가고, 또 한거조 유방도 들어가고, 한거조 유방에 앞서서 한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통 한나라 역사서에서는 사마천이 왕발을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뜻이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마천이 생각할 때 한거조 유방 못지않게 천하를 호령했던, 결과적으로는 천하를 차지하는데 실패했지만은 그 초패왕 항우도 여기 본기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한거조 유방에 앞서서 항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거조 유방이 들어가고 유방의 안에 여후가 또 들어갑니다. 어디 속에요? 본기 속에. 그러니까 황제가 안 했던 사람도 들어가고, 여자인 여후, 여후라고 하는 것은 여시성을 가진 황후 그 소리예요. 성씨가 여시고 황후, 이 여후는 한거조 유방의 아내지요. 여후도 들어가고, 그리고서 그 다음 임금인 문제, 또 여기 나오는 무제, 이런 사람들까지 차례차례 그 황제들은 본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서 제후의 제후들은 세가 속에 들어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열전 속에 들어가는데, 공자는 왕이 아니었지만은 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공자는 열전 속에 넣지를 않고 세가 속에다 넣었어요. 그리고서 공자의 제자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중리 제자 열전에서 열전 속에 공자의 제자들을 그냥 전부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표라고 하는 건 연표라는 소리고, 이 서는 어떤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서예요. 자, 시원하게 한번 읽으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설명드린 거, 아까 풀이해드린 걸 염두에 잘 두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사마천 선자 무자 체인야 이평법 현어 오왕 합녀왈 자지 13편 오진 한지의 가이 소시 륵병호 태왈가 합녀왈 가시이 부인호 왈가 어시호지 출궁중미녀 덕180인 손자분미 이대 이 왕지 총희 이 왕지 총희 이인 가비 대장 태명지급 명지왈 여지 이신여 좌우수 배호 부인왈 지지 손자왈
전육시심 좌시 좌수 우시 우수 부즉시배 부인왈납 약속기포 내설부월 즉 삼령오신지 오시고지우 부인패소 손자왈 약속불명 신령불숙 장기죄약 부삼령오신이 고지좌 부인 부패소 손자왈 약속불명 신령불속 장기죄약 길명이 불여법자 리사기죄약 내역참 좌우대장 오왕종 대상관 현차 참애희 대해 촉사사 하령왈 과인이지 장군능 용병의 과인비차이희 식불감미 원물참야 손자왈 신기수명 위장 장계군 군명유소불수 수참 대장인 이순 용기차 위대장 어시부고지 부인 좌우천후 쾌기 쾌중 휴구 승목 무강출성 어시 손야사사 호왕왈 병기정제 왕가시 하관지 유왕소역용지 즉 수부화 수부수화 유가야 오왕왈 장군 파 휴취사 과인불원하관 손자왈 왕도호기연 불능용기실 어시협녀치 손자응 용병 촐이위장 서파강초 입영 북위재진 현명 최후 손자여 유력원. 사실 이 손자병법 하면은 손자병법도 좀 이렇게 쓰고 여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손자병법의 가장 기본적인 예를 조금 들은 다음에 손자의 후손인 손준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